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이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선물옵션 만기에 대한 분석, 국내 증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상승 섹터, 국내 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50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120일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나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봅시다. 나스닥 지수가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음봉을 그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코로나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 구간대가 이 구간대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안 받았었던 직전 고점 라인대가 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일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지수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거품이 얼마나 많이 꼈다는 거를 이 나스닥 지수만 보시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 마찬가지,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마찬가지로 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세 가지 지표를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전부 다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가장 안 좋게 마감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날 상해종합지수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고, 니케이 지수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5일선과 20일선 위에서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마찬가지 양봉으로 마감을 했었죠.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56, 나스닥 지수만 0.03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 세 개 지수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세요. 자, 미국 정규장이 끝이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새벽 6시까지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선물 동향은 0.8%에서 1.49%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 S&P 500 마찬가지 1.29%까지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마찬가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죠. 자,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도 정규장에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는 유럽 주요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월요일날 국내 증시가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침에 7시 이후에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동향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날 야간에 미국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그래도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11시 15분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설이 시작이 됐죠. 자, 그리고 새벽 2시에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또다시 연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바이든 부통령이 미국의 6곳의 경합지에서 모두 트럼프를 앞섰다라고 발표가 나왔었죠. 주요 경선지로는 플로리다를 포함한 애리조나까지 전부 다 바이든이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12% 정도가 앞서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었죠. 가장 중요한 고용과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가 우위를 점유를 했고, 흑인 문제, 그러니까 인종차별 문제가 되겠죠.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굉장히 크게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 지수가 무너져 버리면 바이든과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준 의장이 다시 한 번 더 연설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앞으로의 길은 도전적인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파월 의장은 16일날 상원에서 경기 회복 시기와 강도에 대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17일날 하원에서는 미국 경제가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을 했고 가장 중요한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부터 다시 돌아오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식으로 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하강이 지속이 되면 은행들도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고, 대형 은행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많은 자본을 확충을 하고 있지만 그 자금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고,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이 경기 회복을 방해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소비와 투자의 감소, 그리고 가장 높은 실업률을 초래할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두 자릿수의 실업률을 전망을 했고, 너무나 빠른 경제 정상화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끝이 나고 2대 악재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죠.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만 간신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완화는 굉장히 좋은 이슈로 미국 지수는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재확산, 미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장중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 반도체 섹터는 나름대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헬스케어,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는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6월 22일, 그러니까 6월 넷째 주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섹터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WHO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이 하루 만에 발생이 됐고, 코로나 발생 이후 하루 최다 기준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국내 마찬가지 신규 확진자가 67명에 이르면서 23일 만에 최대치로 증가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국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신규 확진자가 22명이 추가가 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겼습니다. 자, 베이징에 인접한 허베이성에서도 확진자가 없었다가 한 명이 또 발생이 됐죠.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베이징에서 발생되는 코로나가 유럽형의 변종 코로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이 발생을 할 때 93명의 실직자가 발생이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자리 지키기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묶음 할인을 하지 않겠다. 라면과 맥주 값이 줄줄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정부에서 지금 유례가 없는 마케팅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과 소비자들 모두가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햇반 가격이 개당 1,600원이었는데 6개짜리 묶음 같은 경우에는 7,280원에 팔리고 있죠. 개당 낱개로 사는 가격보다 6개 묶음으로 사게 되면 25% 정도의 할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묶음 할인 상품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선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나스닥 선물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봉이 나왔는 시점이 11시입니다. 자, 그리고 11시 30분부터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준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한
한 시점이죠. 그리고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9,925로 선물지수는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자,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아침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나스닥 선물지수를 9,925 이하에서 국내 증시가 시작이 되는지, 9,925 위에서 국내 증시가 시작이 되는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보유 종목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북한발 리스크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도 않았고, 대부분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던 전문가들까지도 지금은 너무 거품이 심하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대부분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동성이 강한 장세지만 지금 시장은 거품이 너무 심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을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물려 있더라도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고 실적이 좋은 회사를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미국 시장 마감 브리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도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